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캄캄한 상황이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불신의 늪에 빠져서 계좌가 녹아내리는 것을 그저 바라만 보며 자신감을 상실하는 시기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스스로를 믿는 감각인 자신감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시장에서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살아남아 불을 거머쥐는 사람들은 이 위기의 순간에 QLD TQQQ라는 도구를 통해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립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이제부터 아주 깊은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고 싶으실 겁니다. 무작정 자신감을 가지라고 외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뢰라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필요한 개념입니다. 현재의 내가 미래의 나에게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켜낼 때 비로소 신뢰가 쌓입니다. 마치 사기꾼들이 사소한 약속을 꼬박꼬박 지키면서 초반에 신뢰를 쌓아 올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배신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QQQ를 매수하면서 바로 이 신뢰의 빈도를 높여야 합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QQQ를 한 주씩 사는 행위는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의 나에게 뱉은 말을 지키는 아주 숭고한 의식입니다. 지키지 못할 무리한 약속을 하는 대신 내 전문성과 자금력에 맞는 가장 쉬운 난이도의 약속을 스스로와 맺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QQQ를 사는 것은 과업의 난이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단기간에 약속을 실행하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단순히 보여주기식 행동을 넘어서 이익의 방향을 철저하게 일치시켜야 합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그저 통장 잔고의 숫자인지 아니면 돈이 가져다주는 시간의 자유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저는 쉐보레 말리부라는 멋진 차를 사고 싶어서 영업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영업사원이 신뢰를 쌓는 5가지 방법을 유창하게 설명했지만 저는 결국 말리부를 포기하고 중고 레일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멋진 차가 아니라 매월 나에게 들어오는 현금 흐름과 시간의 자유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리부를 살 돈으로 자산을 사야 한다는 뼈저린 깨달음이었습니다. 현재 나의 행동과 미래의 내가 원하는 이익이 일치할 때 과거의 나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QQQ를 모아가는 사람들의 단단한 내면입니다. QQQ로 빈도와 일관성을 채우며 자신감을 회복했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난이도 일자리 쉬운 일만 반복하다 보면 결국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람의 능력치가 10이라고 할 때 난이도 일자리 1을 10번 하면 끝입니다. 삶을 양으로만 채우려다 보면 오버페이스가 오고 기껏 쌓은 자신감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양을 비우고 질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QLD입니다. QLD는 나스닥 100 지수의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이는 우리의 소득 구조를 1:1 교환해서 상방이 열린 소득으로 바꾸는 위대한 도약입니다. 시간과 소득의 관계가 1:1인 삶, 즉 내가 일한 시간만큼만 돈을 버는 구조에 갇혀 있다면 우리는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방이 열린 소득이라는 것은 벌면 벌수록 더 벌 수 있고 위로 한계가 없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QLD에 투자한다는 것은 내 자본이 나를 대신해 상방이 열린 곳에서 2배의 속도로 뛰어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갖추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달성되었다면 이제는 난이도를 올려야 합니다. 난이도 1짜리 10개를 버리고 난이도 4짜리 5짜리 1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것이 QQQ에서 QLD로 넘어가는 투자자의 진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레버리지의 세계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특히 3배 레버리지인 TQQQ의 세계로 들어서면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짓누르는 거대한 고통과 마주하게 됩니다. TQQQ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엄청난 소음을 뿜어냅니다. 공포감 폭락에 대한 두려움 계좌가 반토막 나는 시각적 충격이 우리를 미치게 만듭니다. 이 엄청난 소음 속에서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지 막막할 것입니다. 1970년대 환경심리학의 아주 흥미로운 소음 중단 버튼 실험이 그 해답을 줍니다. 시끄러운 소음이 발생하는 방에 사람들을 가두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퍼즐을 풀게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소음을 끌 수 있는 중단 버튼을 주었고 다른 그룹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버튼을 가진 그룹은 실제로 버튼을 거의 누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버튼이 없는 그룹보다 과제를 훨씬 더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이 소음을 끄고 통제할 수 있다는 그 강력한 인식 하나가 스트레스를 없애고 무력감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TQQQ 투자에서 살아남는 비밀이 바로 이 통제감에 있습니다.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는 이유는 통장에 1억이 있는 순간 예측과 통제 능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이 돈을 빼서 쓸 수 있다는 통제감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TQQQ가 폭락할 때 대중은 시장이라는 소음에 통제당하며 패닉셀을 던집니다. 하지만 통제감을 가진 투자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내가 선택해서 이 변동성의 방에 들어왔으며 언제든지 리모컨을 눌러 앱을 끄고 시장에서 한 발짝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깨달았듯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우리의 자유가 있습니다. TQQQ의 폭락이라는 외부 자극이 왔을 때 비명을 지를지 아니면 이 고통을 객관화하며 버틸지 선택하는 것은 오롯이 나의 자유입니다. 멘탈이 약해질 때는 내가 고통이라는 화면 속에 푹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텔레비전 속 총격전을 보고 진짜 총알이 날아오는 줄 알고 방으로 도망가는 아이와 같습니다. 현실은 그저 리모컨으로 전원을 끄면 그만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TQQQ의 마이너스 70% 하락장을 마주했을 때 1인칭 시점으로 그 고통을 온몸으로 맞으면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천장에 붙은 파리의 시선으로 제3자가 되어 나 자신을 관찰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계좌가 녹아내려서 심박수가 올라가고 있구나 하고 거리를 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건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파리의 눈으로 나를 관찰할 때 심박수는 낮아지고 감정적 고통은 줄어듭니다. 이것이 극한의 레버리지를 견뎌내는 부자들의 멘탈 관리법입니다. 강요된 고난에는 버틸 수 없지만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차가운 얼음물에 손을 넣는 실험에서도 언제든 손을 빼도 된다는 명확한 선택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TQQQ에 투자하는 것은 누군가 칼을 들고 협박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상방이 열린 거대한 불을 쟁취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선택한 길입니다. 나뭇가지에 앉은 새는 나뭇가지가 부러질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언제든 날아오를 수 있는 튼튼한 날개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쌓아온 지식과 자본 그리고 내부를 향한 단단한 통제력이 바로 그 날개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대지 마라 튀지 마라 순응하라고 강요하며 나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잃어버린 채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QQQ로 기초적인 신뢰를 다지고 QLD로 소득의 한계를 부수며 TQQQ로 극한의 통제력을 발휘하여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계속할지 그만둘지 그 모든 결정권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내부 통제적 사고를 단단히 다지고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관찰자의 시점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을 걷기로 선택한 이상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의 멘탈리티를 갖춘 것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자본주의의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